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의 수송이죠. 전기 에너지의 수송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변전소에서 송전하는 전력과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전력이 P고 전압이 V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전류의 세기의 비를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P는 VI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송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류를 모르니까 IA, IB라고 두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뭐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뭐 비례식이 헷갈린다 한다면은 이제 IA는 V분의 2P고요. IB는 2V분의 P죠. 따라서 IA 대 IB는 2대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고, 예쁘게 계산해주면 4대 1인 거죠.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이, 손실 전력 하면 여러분 바로 생각해내야 되는 공식이 P는 I 제곱 R이고요. 그래서 A에서가 B에서의 4배일 때 저항값의 B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실 전력을 그러니까 P 손실 A에서의 손실 전력이 IA 제곱 R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실 전력 B에서는 IB 제곱 RB. 문제가 좀 전류도 다르고 저항도 뭐 일단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좀 복잡한데, 이미 우리가 전류의 비가 4대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4대 1이니까 4의 제곱이니까 그냥 16 그대로 쓰고요. 16RA, 얘는 1이니까 뭐 RB라고 쓰면 되겠죠. 얘네가 손실 전력이 A에서가 B에서의 4배라고 했으니까 16RA랑 RB가 4대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즉 16RA 대 RB가 4대 1이 나오려면은 RA 대 RB가 1대 4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비례식을 잘 세워서 풀 수 있어야 된다. 계산 안 되면 이거 내항 외항 곱해가지고 직접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전력 수송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력에 대한 개념을 물어봤는데, 전력 P는 이제 단위 시간 동안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전압, 전류 시간의 곱이고, 시간은 그대로 시간이니까 계산해주면은 V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다.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에 몇 와트 썼는지 단위는 와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요금표 나오는 거 보면은 킬로와트 시 얼마 썼다. 그래서 요금이 뭐 35,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한 달 동안 얼마 썼는지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고,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한다. 송전,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수송 과정이 크게 송전에서 배전까지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가전까지.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전압 되게 많이 바뀌죠. 전압 계속 변전소나 주상 변압기도 변전소의 일종인데 이런 데서 이제 전압이 변하죠.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주기도 하고 낮춰주기도 하고 또 주상 변압기에서 낮춰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압이 바뀝니다. 자, 생산된 전기 에너지는 송전선에서의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압을 높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압 송전을 하는 이유죠. 뭡니까?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맞는 이야기고, 손실 전력이든 어쨌든 전력의 단위는 다 와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 송전선을 굵게 만들면 손실 전력이 감소한다. 이것도 맞죠.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손실 전력 공식이 I 제곱 R인데 여기서 바꾼 거는 굵게 만들면은 저항이 줄어드는 거죠. 답이 두 개 아닌가요? 전압을 높여 송전하면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이게 틀렸네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전류를 생산한다고 치면은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가 감소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손실 전력이 감소할 거니까 전류가 감소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보기네요. 그래서 3번, 7번이 오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변화 없이 전압만 10배 증가시켰을 때 무슨 말이냐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거를 변전소를 거쳐서 전압만 변화시키는 거죠. 전압이 10배가 증가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전류는 10분의 1배가 되겠죠. 저항은 건들진 않죠. 저항은 그대로. 그 다음에 전류가 10배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배로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이 100분의 1배로 감소한다. 그래서 I가 10분의 1I가 되면은 이제 손실은 100분의 1배가 되죠. 이렇게 고전압 송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데, 자, 송전선에서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고 했지만 전압을 계속 올려주고 또는 전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전류도 낮춰주거나 전류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일정하지는 않다. 주상변압기에서 전압을 낮춰서 가정에 전력을 공급한다. 주상변압기는 안전상의 문제, 그런 여러가지 문제로 전압을 낮추는 거고요. 굵기가 굵을수록 손실 전력이 감소한다. 굵기가 굵을수록 저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항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력이 감소한다. 손실 전력이 감소하고, 송전 전압을 높여야지 이제 손실 전력을 줄일 수가 있고, 손실 전력은 전류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손실 전력은 제 전류 세기 제곱에 비례를 한다. 5번. 가와 나는 같은 전력 30P를 공급을 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송전하는 전압은 각각 V와 EV이고 저항은 같다. 풀어봅시다. 자, 전류의 세기는 A가 B에서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30P를 공급을 했고 전압을 V, EV로 생산을 했대. 변전소에서 이제 공급을 할 건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VI이기 때문에 얘가 I라면은
얘는 2분의 1i가 되어야 되겠죠. 어차피 3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1이면 2분의 1이란 소리죠. 그래서 A가 B에서의 2배이다. 맞는 이야기고 1대 2분의 1이죠. 또는 2대 1이죠. 주상 변압기는 전압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죠. 틀렸고. 자, 손실되는 전력은 A가 B에서의 4배이다. 손실 전력은 전류랑 저항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류랑 저항을 다 알아야 되는데 저항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실 전력은 이제 전류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전류의 B가 아까 얼마였죠? 2대 1이었으니까 이제 손실 전력 B는 4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손실은 4배나 더 많이 된다. 그래서 전류만 찾으면 손실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항도 알아야 되겠지만. 네, 2개 남았네요. 좀만 더 힘냅시다. 자, 이제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변압기의 원리가 뭐죠? 이제 가문수를 변화시켜서 이제 전압을 증가시키거나 낮추는 거죠. 즉 N1 대 N2가 V1 대 V2가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가문수 N 대 2N이니까 N 대 2N은 전압이 뭐 모르니까 여기 V 흘렀다고 치면은 V 대 2V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틀린 거 그런다고 하고, 보통은 변압기에서 전력 손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력이 이렇게 어디선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P제로가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력을 공유를 하는데 전자유도를 통해서 전력을 공유를 하죠. P0를 공유를 해서 전력이 나갈 때도 P0로 나간다. 그래서 전력 손실은 없다. 그렇게. 전력 손실은 어디 생기냐면은 이제 송전선에서만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변압기에서는 이제 전력 손실을 무시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전자기도를 이용해서 전압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1차 코일에서의 어떤 변화가 2차 코일에서 영향을 줘가지고 2차 코일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맞는 거고, 지금 전압이 1차 코일의 전압이 2차 코일보다 전압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뭐 누군 눈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가문수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 전류의 세기는 2차 코일의 전류의 2배라고 했는데,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물리량을 비교해 보면 가문수 N 대 2N이고 전압 V 대 2V이고 전류는 모르고 전력이 P0 같겠죠. 이제 전류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얘 곱한 게 P0 나와줘야 되고 얘 곱한 게 P0 나와줘야 되죠. 변압기에서는 전압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전류는 감소를 하게 되죠. 전압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전류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1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는 2차 코일의 전류의 2배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전력보다 2차 코일의 전력이 더 크다, 이게 아니네요. 같겠죠. 그 다음에 1차 코일에서 500W, 그러니까 P0를 공급을 500을 하면은 2차 코일에서 5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2500W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1차 코일에서 500W를 공급한다는 것은 1초 동안 500J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력이라는 것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대로 500W를 넘겨줘요. 500W를 몇 초 동안 쓰냐면 5초 동안 쓴대요. 5초 동안. 즉 1초에 500J를 주는데 얘를 5초 동안 쓴다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2500J죠.
되겠죠. 마지막 네, 가문수의 B가 1대 5고 1차 코일에는 400이 걸려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될 게 2차 코일에는 5배 2000V가 걸리겠죠. 그 다음에 저항이 80ohm짜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전력 손실은 당연히 무시하겠고요. 그래서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는 2000V다. 꽤 많이 걸리네요. 그 다음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요거는 어떻게 풀죠? 요거는 이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옴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어차피 여기가 이제 하나의 회로기 때문에요. 이렇게 감겨 있는 회로죠. 한 바퀴 이제 도는 이렇게 회로예요, 회로. 그래서 직렬 연결이고 저항이랑, 그래서 전압이 2000V고 저항이 80ohm이기 때문에 I는 80분의 2000 계산해 주면은 25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A, 상당히 높은 전류네요. 그 다음에 1차 코일에 공급한 전력의 크기는 몇 킬로와트인지 구하시오. 자, 1차 코일에 공급한 전력의 크기는 2차 코일에 공급한 전력의 크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제 P는 VI 써가지고 위에서 구했던 전압이랑 위에서 구했던 전류를 곱해가지고 2000 곱하기 25 해서 5만 와트인데 킬로와트로 바꿔주면은 50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차식까지 마무리 다 했습니다.